세금 도둑 잡아라 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이자 녹색당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 오랜만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몇 주 만이죠? 3주 만. 그죠? 추석까지 네. 껴가지고 네, 3주 만에 좀 인사 나눈 거. 그동안 네. 잘 지내셨죠? 네네네. 네. 아, 우리 하 변호사님 아직도 반팔을 고수하고 계십니다. 저도 어제까지 반팔 고수하다가 오늘 좀 추워가지고 예. 좀 쌀쌀하지 않으세요? 예, 예.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아, 네. 긴팔 입으세요. 그러다 감기 걸리시면 큰일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주식 백지 신탁 제도를 네. 어기는 의원들이 많다. 네네. 주식 백지 신탁 제도부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거요? 사실 이번에 이제 조국 장관 그 논란 관련해서 네. 이제 사모펀드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조국 장관 그 배우자가 원래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그렇죠. 조국 장관이 이제 민정수석이 되면서 이제 일종의 고위공직자가 되면서 가지고 있던 주식을 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주식 백지 신탁 제도라는 게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뭐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든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네. 일종의 그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직무를 그 사적인 목적으로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직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3천만 원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처분을 하거나 백지 신탁이라는 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네,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조항 때문에 이제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을 처분하고 사모펀드 가입을 했는 건데요. 네, 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번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어쨌든 그런 뭐 사모펀드를 둘러싼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를 한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그 주식 백지 신탁 제도 자체를 어기고 있다라는 거죠. 잠깐만. 그러면 국회의원들도 의무적으로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백지 네. 신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을 해야 되고 강제 규정으로 되는 예, 거예요? 강제 규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예. 예외 인정받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 뭐냐면은 이제 내가 가진 주식이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하는 거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소속된 상임위하고 상관없는 예, 업체의 주식이다. 네네네. 이걸 그걸 증명을 하면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걸 증명하는 절차가 뭐냐면은 이제 지금 우리나라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 신탁 심사위원회라는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요. 위원회가 있어요. 네, 예. 그 위원회에 이제 내가 가진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는 걸 심사 청구를 해서 그 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 없다. 당신 상임위원회나 뭐 당신이 소속돼 있는 위원회하고 없다라고 판정을 하면은 이제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은 무조건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게 강제 규정인데 네. 이걸 안 지키고 있는 의원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네. 혹시 뭐 통계나 이런 게 나오고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20대 국회의원들 예. 3년 동안 그러니까 2016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3년 동안 지금 말씀드린 주식 백지 신탁 제도에 관한 네. 규정을 위반한 건이 전체 86명 중에 44명 51%가 이 법 규정을 위반한 그러니까 걸로 나왔습니다. 86명이라고 하는 게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의원 전체 맞습니다. 숫자가 예. 86명인데 86명인데 여기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에 위반이 될 소지가 있는 위반을 한 네, 의원이 44명입니다. 44명이나 됩니까? 네네.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그러니까 매각을 하거나 백지 신탁을 하거나 더 하기 싫으면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한 달 안에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한 달 동안 하지 않고 늦게 하거나 아예 안 하거나 또는 이제 매각을 해야 되는데 또 매각도 늦게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법 규정을 위반한 건이 이제 위반한 의원들이 86명 중에 44명. 44명. 예. 그럼 44명이 이제 그 정당별로 두루 다 두루 다 있습니다. 두루 다 있습니까? 네. 뭐 여야를 막론하고 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그 법사위원 중에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사위원 중에도 네. 제가 왜 네. 법사위원을 콕 찍어서 여쭤봤는지는 아시죠? 그 이유는. 네네. 뭐 제가 사실은 그 법사위원 중에 있는지는 제가 오늘 자료를 미리 확인하지는 못했는데요. 예. 어쨌든 그 이번에 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가장 강력하게 조국 장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건 뭐 어쨌든 자유한국당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 다수가 포함돼 있고요. 아, 그래요? 이번에 아마 이현재 의원 이현재 의원은 그죠? 제 기억으로 인사청문회 위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이현재 의원도 10개월 이상 이 원래 한 달 안에 그 해야 되는데요. 네.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나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이현재 의원도 10개월 이상 지체한 걸로 그래서 법을 위반한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저는 법사위원을 이야기한 게 어떤 그 조국 후보자의 어떤 그 이제 사모펀드 문제를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제기를 하고 했다면 네. 이제 본인부터
라고 하는 깨끗해야 되는 측면에서 거죠. 네. 이제 그런 점에서 한번 또 질문을 드렸던 네, 건데요. 네. 그러면 지금 44명이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간단히 위반한 거잖아요. 위반을 했습니다. 근데 무슨 위반했고. 벌칙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이제 행정부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2개월 이상 한 달 안에 하게 되는데 만약 이걸 2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 네.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금 뭐 경고 조치도 하고 또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원들은요? 근데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경고나 과태료조차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뭐 형사처벌은 물론이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아주 심각한 사실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 행정부에 임명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하면서 그렇게 뭐 공직자윤리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네. 뭐 백지신탁이니 뭐 펀드니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 네. 정작 본인들은 법을 위반하고 있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나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방영식 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법을 안 지킨 사람은 공개하세요. 국민이 판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문자를 주셨는데 네. 그냥 그 44명의 의원들의 명단을 그냥 확 혹시 공개가 돼 있습니까? 이게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아니 이걸 왜 그래서, 공개를 안 해요? 왜? 지금 이제 언론들이 네. 취재를 해서 네. 하나하나 탐문 취재를 해가지고 이제 네. 지금 일부 명단들이 정확하게 밝혀진 거고요. 그러니까 이 44명이라고는 숫자가 네. 예를 들어서 뭐 국회 사무처라든지 네네. 백지신탁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거 공식적으로 조사한 게 아니라 언론이 추적 네. 보도한 그걸 네네. 총합한 겁니까? 44명은 이제 언론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네. 국회 사무처가 일단 숫자만 공개를 한 겁니다. 아 사무처에서 공개한 예, 사무처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숫자를 뒤늦게 좀 공개를 한 거고요. 아니 그럼 사무처 이거 명단과 내역까지 공개하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시민단체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들이 지금 그 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정보공개 이게- 청구 소송도 들어가. 네, 지금 이게 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네. 지금 이제 아마 국회에서는 이제 공개를 할 예정인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다만 이 문제 자체가 예. 지금 6월 말부터 제기된 겁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이게 아마 그 손혜원 의원 저 네.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제기되면서 이해충돌 방지에 관해서 여러 예. 언론들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예. 6월 말 7월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국회에서 이 실태에 대한 취재가 본격화된 거고요. 조사를 해서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드러난 다음에 지금 이제 숫자까지는 이제 국회 사무처가 밝혔습니다. 44명이 법을 위반했다. 네네. 근데 그 정확한 명단이나 이런 것들은 사무처의 차원에서 공개된 건 아니고 예. 지금 언론에서 일부 이제 명단들을 지금 파악해서 지금 언론들이 공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국 그 장관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도 그 좀 뭐 사모펀드지만 이게 만약에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 있었으니까 혹시라도 네네. 이것이 그러니까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를 이용을 해서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업이라는 수주를 미뤄졌을 가능성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네. 의원들도 그러니까 지금 어떤 업체의 그러면 주식을 갖고 있는지 일단 이 내역이 나오고 그 네. 의원의 상임위가 어딘지를 보면은 상임위 회의록이나 이런 걸 봐서 이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주식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의정 활동을 악용을 한 게 있는지를 추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은 공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어느 회사 주식을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는 네. 매년 재산 공개를 하기 때문에 나와 있는데요. 주식 그러니까 내역도 소유- 다 공개가 됩니까? 예, 소유 실태는 나와 있는데 어느 회사의 주식인지가 맞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럼 직무 관련성 이 국회의원들이 직무 관련성 심사를 어떻게 받았는지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나왔는지 없다라고 나왔는지 이런 네. 어떤 자료들이 공개가 안 돼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언론들이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제 상당히 고액의 주식을 가진 의원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자유한국당의 홍철호 의원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 아마 업체 그 네. 그 축산 업체를 하다가 국회의원이 되신 분인데 이분이 뭐 한 33억 정도 예.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예. 이제 이분이 이제 예산결산위원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오래 했습니다. 네. 근데 직무 관련성 심사도 안 받고 매각도 안 하고 백지신탁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호, 예. 이런 게 이제 최근에 밝혀진 사실인데요. 예.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건 국가의 예산을 다루는 위원회인데 그럼 얼마든지 이제 영향을 행사할 수 있죠. 그렇죠. 이해충돌 소지가 있습니다. 예산을 어디에 투입하느냐 따라서 그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업체하고 연결이 되느냐. 네네. 이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검증돼야 되는 네,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밝혀졌는데 예. 어쨌든 이분이 상당히 고가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요. 이거는 내역을 당연히 명단, 내역 이런 거 전부 다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이건 사무처에 좀 촉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네. 뭐 여론이 일단 좀 압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이 좀 드는데 문자가 계속 오고 있는데요. 1024님은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면서 법을 어기는 기관이네요. 이렇게 질타를 해주셨고요. 홍성경님은 완전 내로남불. 아주 짧고 굵게.
야, 이런 지금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신정성님, 법치주의를 어기는 그 누구도 예외를 둔다면 미래를 보고 자라는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나 또 이렇게 한탄을 해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러면 일단 당장 급한 과제는 사무처의 44명의 이름, 네. 소유하고 있는 주식, 네. 그다음에 소속 상임위, 네, 뭐 상임위가 네, 네. 사실은 찾으면 금방 나오니까 네, 네. 밝혀라. 예, 위반 내역을 일단 그렇죠. 법 위반 내역을 밝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법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쨌든 징계나 처벌이 돼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조항 자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징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징계 여부에 대해서 국회 안에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이제 징계나 이런 것들을 과태료 부과 같은 걸 해야 되는데 네. 그 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어떤 결정을 했냐면은 이전에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건 국회 네. 공직자윤리위원회 안에 네. 11명의 위원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 4명이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직자들이 참여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제 머리를 깎는 신공을 발휘했군요. 네, 그래서 예, 예, 이전에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뭐 책임을 묻지 않는 걸로 자기들끼리 결정을 한 겁니다. 네. 이런 문제들도 좀 빨리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 위반한 내역이 공개가 되고 네. 위반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 지금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뭐 이거는 너무나 선연한 문제이기 때문에 뭔가 국회 사무처가 좀 귀를 열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네. 지금 이제 그 검찰발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검찰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네. 두고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 수사를 하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공직자윤리법 가운데 주식 백지 신탁 거부죄 네. 위반 아니냐 지금 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네. 거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좀 그거는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요? 왜냐하면은 법 조문 자체가 어쨌든 이게 우리는 뭐 죄형 법정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처벌 조항의 조문이 중요한데요. 네. 조문 자체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네. 거부한 경우 예. 이것을 이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조국 장관 본인이 그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백지 신탁 제도에 따라서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지 않았을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인데요. 예. 이거 어쨌든 펀드를 통해서 이 소유하고 있는 건 직접 소유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인 방식으로 투자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검찰이나 일부 언론의 논리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모펀드 이제 주식이 아니라 사모펀드에 했다고 하니까 그 괜찮다는 게 조국 장관의 주장이지만 사실상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근데 알고 있었다는 거하고 소유하고 있다는 건 그래서 제가 이제 죄형 법정주의를 말씀드린 건데요. 예. 내가 뭐 어디 펀드가 어디에 투자하고 이런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은 소유하고 있다는 거하고는 의미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요? 예, 소유하고 있다는 건 어쨌든 내가 직접 그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이야기고 내가 펀드에 투자했는데 그 펀드가 어느 회사 주식에 투자했는지를 그냥 내가 알고 있다.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뭐 소유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하나만 더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냥 의혹 수준이고 언론 보도 이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네. 검찰과 뭐 하여간 주변을 취재해서 나 언론 보도로 종합을 하면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씨가 사실상의 네. 소유 관계에 있는 게 아니냐. 네. 뭐 오촌 조카나 그러니까 저기 정경심 교수의 동생을 통해서 네. 사실상 펀드 운용사 이런 거 소유하고 있는 거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것도 사실상 소유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애매모호한 겁니다. 법적으로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어쨌든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닌데 예, 뭐 실제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든지 네. 뭐 내가 그 투자 내역을 파악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는 소유라는 개념을 적용하기는 좀 저는 어려운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한국일본가가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2011년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그 윤석열 총장의 대검 중수 1과장 시절에 네.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대법원까지 해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게 하나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네. 뭐냐면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이 부인 명의의 아시아 신탁회사 주식 4만 주를 김종창 전 원장의 그러니까 지인 박모 명의로 바꿔놓은 것을 가지고 이거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해서 기소를 했는데 네. 윤석열 당시 중수 1과장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게 쉽지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한국일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논리인데요. 네. 어쨌든 이게 소유라는 개념, 직접 소유하고 있을 때만 적용되는 이게
그 주식 백지 신탁 거부죄라는 죄 자체가 예. 공직자나 그 배우자가 직접 그 주식을 소유할 때만 적용 가능한데 네. 그 말씀하신 그 케이스 같은 경우도 이게 직접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단지 그냥 그게 내가 영향력을 좀 행사할 수 있거나 네. 뭐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직접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고 그게 어쨌든 이 공직자윤리법이라는 법 조문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제형 법정주의 원리상 과도하게 이제 이걸 뭐 이렇게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그러니까 저희가 다다음 주에 이제 가을 정기 개편에 들어가는데요. 이 개편을 맞아서 하승수 변호사와 함께했던 이 있습니다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좀 아쉬운데요. 네. 그동안 고생하신 거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변호사님. 예, 뭐 아쉽지만 또 뭐 뵐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앞으로 종종 모시겠습니다. 네. 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승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